여러분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인디아나 존스를 따라서 중절모 대신에 밀짚 모자를, 채찍 대신에 줄넘기를 집어들고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둘러 쏘다니던 저에게 이 시리즈는 굉장히 각별한 영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워즈보다 더더욱 말이죠. 그런 영화가 믿을 수 없지만 마지막 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제 아무리 스타워즈 전문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제작진이 스타워즈 제작진이나 다름없고 주연도 해리슨 포드이다 보니 제게도 명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말이죠. 다가오는 1주에서 2주간은 6월 28일에 개봉하는 인디아나 존스 5편을 기념해서 4편까지의 영화들을 각각 되돌아보고 인디아나 존스 프랜차이즈와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의 재미난 접점들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와의 첫 만남, 글의 첫 단어만큼이나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의 핵심을 얼마나 잘 요약하고 분위기를 얼마나 잘 담는지에 따라서 영화의 첫인상이 결정되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1981년에 개봉했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첫 영화 레이더스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아이코닉한 오프닝 장면을 영화사에 남겼습니다. 번쩍이는 풍요의 여신상을 얻기 위해서 온갖 기상천외한 함정들을 뛰어넘는 인디아나 존스 박사, 거기에 무서운 속도로 굴러오는 거대한 바위와 벌이는 추격전은 영화 초반 10분간을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지금이야 여러 작품들에서 오마주되고 반복되어서 식상해졌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간 까딱 골로 가는 함정들로 가득한 이 장면 속 사원은 어떻게 만들고 찍었을지 궁금해질 정도로 진짜 같았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천만한 난관을 헤치고 나온 존스 박사는 밖에서 그가 유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라이벌 벨록 박사에게 여신상을 빼앗깁니다. 벨록은 이번에 제가 다시 시리즈를 정주행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캐릭터였는데요. 인디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프랑스 고고학자 벨록은 인디아나 존스가 마지막 양심을 내던졌을 때 저런 모습일 것 같다 싶은 인디의 반전된 모습 같았습니다. 실제로 벨록은 영화 중반부에서 존스에게 우린 서로 닮았다며 고고학이 우리의 신앙이라도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고 가식을 떨쳐버리고 살짝만 건드리면 금방 자기처럼 음지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성경 속 유물을 찾는 이번 영화에서 벨록의 이런 대사들은 악마의 유혹처럼 들리기도 할 뿐더러 시리즈의 다른 영화들을 통틀어서도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의 양심, 도덕적 잣대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시험받는 몇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그의 입에서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갖지 못할 물건은 없다는 대사가 나와서 정말로 프랑스 출신의 고고학자 빌런이 할 법한 대사다 싶어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황금 여신상을 벨록에게 빼앗긴 인디는 다시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에 옵니다. 안경을 써도 감출 수 없는 해리슨 포드의 매력 때문인지 학생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수업이 끝난 존스 박사에게 돌연 미국 정부에서 요원들이 찾아옵니다. 고고학 교수, 오컬트 전문가, 진귀한 골동품 수집가라는 호칭으로 존스 박사를 부른 그들은 히틀러와 나치가 성경에 등장하는 성괴를 찾으려 한다며 그들이 찾기 전에 미국이 먼저 선수를 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개인적으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이 유물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화로만 전해지는 물건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무시무시한 가능성이 판도라의 상자를 눈앞에 두고 열지 말지 고민하게 만드는 유혹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 아이템이 성괴인데 성괴가 그려진 사파에 묘사된 적들을 죽이는 수수께끼의 빛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영화 막바지에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성괴를 앞세우는 군대는 무적이다. 아직까지는 신화의 레벨에 머무는 성괴 이야기를 들은 존스 박사는 성괴를 찾을 생각에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성괴를 연구하던 자신의 스승 레버누드 교수를 찾기 위해서 네팔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우린 마리온 레버누드라는 캐릭터와 만나게 되죠. 비록 프랜차이즈는 달라도 마리온은 스타워즈의 레아 공주 느낌이 나는 강하고 당찬 여성 주인공입니다. 영화 내내 납치되고 감금되고 사막 한복판에서 드레스에 잠옷만 입게 되는 등 취급이 참 딱하지만 존스 박사 못지않은 열정과 들끓는 성격 덕분에 모험에 잘 어울리고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마리오는 성괴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라의 지팡이 머리 장식을 노린 나치의 공격을 인디와 함께 막아내고 성괴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카이로로 향합니다. 이 장면에서 마리온을 잡기 위해 등장하는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토트 소령 캐릭터는 평범하게 생겼지만 검은 옷으로 중무장한 데다가 계속 혼자서 킥킥거려서 사람이 아닌 느낌이 들어서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새까만 존재가 감히 신의 권능이 서린 물건을 찾으려다가 손에 영구적인 낙인이 찍혔다는 메타포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 말이죠. 카이로에 도착해서 조력자인 살라와 만난 인디와 마리오는 지팡이 끝부분에 적힌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두 사람을 노린 나치와 현지 깡
깡패들의 위협을 받고 한바탕 액션씬이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어이없고 유치하지만 정감 가는 유머인데요. 이 유머 센스는 프라잉팬으로 나치들을 때려잡고 카이로의 길거리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등 존스 시리즈의 액션 시퀀스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런 센스가 가장 잘 녹아들어 있고 유명한 장면이 칼부림을 하는 상대를 인디가 권총으로 쏴버리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이번 5편에도 등장할 예정인 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호감형이고 듬직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캐릭터였습니다. 관객의 눈에 띄려고 익살스럽게 묘사되지도 않는데도 강한 인상을 남겼던 터라 더 기억에 남습니다. 카이로 장면에서 액션씬만큼이나 나치 원숭이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똘똘하게 생긴 것이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와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속 원숭이들과 더불어 3대 할리우드 원숭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촬영 당시에 원숭이 앞에 먹을 걸 두어서 원숭이가 손을 뻗는 것을 나치식 인사를 하는 것처럼 연출했던 비화가 있다고도 합니다. 나치를 따돌린 인디는 지팡이 끝부분을 이용해서 성괴가 묻힌 위치를 찾습니다. 햇빛이 보여서 일직선 광선이 되어 성괴의 위치를 밝게 나타낸 장면은 사운드 트랙과 특수 효과가 더해져서 신비스러움을 넘어 종교적인 연출을 합니다. 성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지, 만일 그렇다면 존스가 이러다가 정말로 성괴를 발견하는 거 아니야 하는 궁금증이 점점 더 증폭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유적지에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살라와 존스가 석양을 등지고 성괴를 발굴하는 장면은 짧지만 아름다워서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영화의 미감을 요즘에는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인디가 살라와 함께 독사가 드글거리는 유적 안에서 성괴를 찾는 장면은 드디어 역사적인 물건을 찾았구나 하는 느낌보다는 찾아서는 안 될 물건을 기어이 찾아냈다는 느낌이 들던 장면이었습니다. 성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던 어린 나이에 본 그 모습은 번쩍이는 금빛에 섬세한 장식들, 대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막강한 신의 권능이 담겼다고 하는 것일지 궁금하다 못해서 위압적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인디는 성괴를 찾아냈지만 다시 한번 벨록과 나치들이 간발의 차로 성괴를 빼앗아갑니다. 악당들이 성괴를 독일로 옮기기 전에 인디는 그들을 저지하려 하는데요. 비행기 경납고를 배경으로 하는 격투씬을 비롯해서 이어지는 트럭 추격 장면까지 레이더스는 연달아서 명품 액션 시퀀스들을 선보입니다.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군용 차량들 또한 시리즈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요. 시대적인 배경도 보여주고 밀리터리물은 아니어도 그런 느낌이 들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 프로펠러로 육중한 나치 정비공을 갈아버리는 장면은 수위가 너무 세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마동석 저리 가라 하는 정비공의 비주얼과 더불어서 해당 장면을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투가 다 끝나고 간이 비행장이 시원하게 다 터져버리는 결말도 그렇고 말이죠. 존스가 말을 타고 나치 트럭을 뒤쫓는 장면도 정말 상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악당을 뒤쫓는 존스와 그에게 환호하는 일꾼들, 그리고 배경으로 깔리는 메인 테마곡까지 레이더스의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인디아나 존스를 소위 영웅의 반열에 올렸던 것은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트럭 범퍼에 매달리고 달리는 차 아래로 들어가는 등 험하게 구르는 해리슨 포드를 보자니 요즘 영화들을 찍는 톰 크루즈를 보는 것처럼 대단하면서도 딱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긴 열전에 가까운 촬영과 더불어 앞서 말했던 유머들도 빠지지 않은 점이 참 좋았습니다. 인디가 큰 군용 트럭으로 가까이 붙는 3인승 오토바이를 캐주얼하게 튕겨내는 장면은 다시 봐도 실소가 터져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인디는 살라의 도움으로 그의 지인이 선장으로 있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나치들이 그를 잠수함으로 다시 따라잡으면서 성괴는 최종적으로 나치 본거지로 옮겨집니다. 레이더스를 볼 때마다 이쯤 되면 이야기가 끝나가야 하는데 액션이 끊이질 않으니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마리온과 인디의 귀여운 연애 현장도 포함된 시퀀스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마초 같아 보여도 귀여운 장난꾸러기 같은 매력이 있는 인디아나 존스와 해리슨 포드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더스의 엔딩 장면은 어린 시절의 제게 악몽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2시간 가까운 러닝타임 내내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했던 성괴 안에서 사파가 빛으로 묘사했던 무언가들이 뿜어져 나와 나치들을 녹여버리는 장면은 너무 진짜 같아서 무시무시했던 장면이었죠. 세상에는 신화로 남아있어야 할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건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는 어찌 보면 전개에 비해서 얼레벌레한 것 같아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미국 정부에서 하나도 아니고 수백 수천 개를 거대한 창고에 쌓아두고 보관해둔다는 묘사 또한 신화를 음모론의 영역까지 잇는다는 점에서 영화가 끝나는데도 흥미를 계속 자극하고 말이죠. 단순히 재미있는 모험 영화라서뿐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어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멋진 첫 타자란 점에서 굉장히 애정하는 영화였습니다. 한 솔로로 알게 된 해리슨
해리슨 포드란 배우의 매력에도 흠뻑 빠지게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말이죠. 다음 리뷰에서 다룰 마궁의 사원은 제가 시리즈에서 가장 덜 좋아하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즐겁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